이른 폭염 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더웠는데 이 고온의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때이른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앞서서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올해만 벌써 우리 지역에는 2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요? 예, 올해 들어 나온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400명 정도 이상의 그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했고요. 네. 벌써 4명 내지 5명 정도 전국적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년보다 더 빨리 발생하고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겨우 7월 1일이거든요. 네. 앞으로 더위는 더 심해질 텐데 온열 질환자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 찜통 더위가 더 이어질 거라는 예보도 있으니까 말이죠. 우선 이 온열 질환의 증상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온열 질환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일사병,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열허탈, 네. 열실신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에 따라서 그런 이름을 같이 붙이는데요. 햇볕에 많이 나가서 일하게 되면 그 어지럽고 네. 미식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구토하고 토하고 쓰러지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는 일사병도 있고 네. 또 햇볕이 아니더라도 너무 더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화덕이나 뭐 이런 것들 일어나다 보면 거기서 열 때문에 그 고온에 더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탈진되면서 네. 그 쓰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구역구토, 의식 소실까지 심한 경우 이제 경련, 사망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경우는 40대 남자분인데 밖에서 이틀 동안 일하시고 나서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봤거든요. 네. 보니까 벌써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그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구역구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바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바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옆에 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 땀 너무 많이 흘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시원한 장소로 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런 온열 질환, 몸에도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구역구토라든지 어지러움증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이 질환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온열 질환인 걸 잘 인지를 못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내가 했던 거와 지금 상황이 변한 걸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아까보다 일 능률도 떨어지고 네. 자꾸 힘들어하고 그 쓰러지려고 하고 그런 네. 경우는 바로 빼주시는 것이 예방 목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스스로 본인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럼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 온열 질환이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덥지 않은 환경에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할 수 없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풍기라든가 이런 네. 그 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공기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하고 네. 햇볕을 차단해주는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거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네. 탈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풍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설치가 또 어려운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 네. 되면 그 속에서 습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열도 많이 쌓이고 또 네. 열이 들어온 것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더워지니까 네. 그 창문 같은 걸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문을 열어서 공기가 소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네. 안 되면 강제로 선풍기나 이런 환풍기를 통해서 네. 공기 순환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예방에 필요합니다. 네.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온열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이 고농도 오존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네, 오존은 의미로, 이제 성층권에 있으면 그 자외선이 들어오는 걸 막아줌으로 해서 저희한테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네. 이 대륙권에 남아있는 오존들은 저희들한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농도가 높아지면 자극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눈에가 닿으면 눈이 따갑고 눈이 네. 쓰리고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호흡기에 노출되면 기침, 가래, 목 간지러움, 목 따가움 그러다 이제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천식이나
COPD 같은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악화가 일어나고 네. 혈압이나 당뇨인들 같은 분들에서는 만성 심혈관 질환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농도 오존이 증가하고 나면 2, 3일 내에 그런 환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한다든가 또 예측 그 농도가 높아진다고 예측되면 그 밖에 나가지 않고 환기를 제대로 잘 해준다든가 네.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그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피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방을 하거나 하는데 오존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오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환경청에서 네. 그 에어 코리아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미리 농도를 예측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포털에도 보면은 네. 그날의 오존 농도 뭐 좋은 나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만큼이나 우리가 오존도 신경 써서 차단해야 된다. 특히 여름철 같이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자동차 많이 다니고 뜨거운 환경이 되면 오존 발생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 사용량도 줄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름철 빠뜨릴 수 없는 게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 뭐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그걸 통해서 물이나 음식을 오염시켜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 네. 세균도 있고 휴무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요. 네. 저희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코로나 예방 때 저희가 손 깨끗이 씻어서 예방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 때 세척, 그다음에 건조, 조리, 보관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척은 뭐 흐르는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씻어준다든지 네, 해서 네. 나쁜 불순물들을 떨어뜨리거나 농약 같은 걸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끓일 때는 중심 온도가 80도 가까이 높게 끓여주고 그다음에 보관을 할 때는 냉장고는 0 내지 5도 정도, 그다음에 냉동고는 영하 마이너스 18도 정도 네. 이하로 잘 유지해서 음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요리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필요하고 네. 찜찜하면 드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네. 요즘 김밥이나 이런 것들 상온에서 한 2~3시간 그냥 두고 나면 식중독 발생 많이 되거든요. 네, 네. 특히 스테필로코커스 같은 그 포도상구균 알균들이 네. 그 독신을 많이 분비해서 그것 때문에 세균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버리는 음식 아깝다고 잘못 드셨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찝찝하다면은 안 드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롭게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려면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원한 시간대로 바꿔서 네. 그 시간 조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그 모자라든가 네. 선풍기, 부채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그 공기 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물 많이 마셔서 네.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